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자,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나온 뒤에 제보자를 만나서 성상납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준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번 윤리위 결정에서 김 실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겠다고 한 걸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 대표도 징계가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2주 뒤로 미룬 게 네. 이게 소명을 들어보기 위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만일 그 정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했으면 2주 뒤에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2주 뒤에 소명을 듣는 것부터가 좀 잡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은 바로 밑에였는데 네. 일단 징계는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볼 때는 일단 징계를 왜 결정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론을 제공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의미를 어느 정도 좀 뭐랄까 함축해서 지금 전한 거긴 한데 결론을 바로 내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당 대표의 거취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여론 동향도 좀 보고 네. 충분히 이제 준비할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아마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뭐 이런 방향성 자체가 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김철근 실장은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소환하지는 않았어요. 그 네. 소명의 기회를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가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하고 옆에서 대기도 하고 있었지만 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죠. 7월 7일 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다.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의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윤리위원회가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 안건을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징계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도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대표의 향방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권 구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어떤 여당의 지금까지 이제 개파를 보면은 네. 과거에 이제 친이계와 친박계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친윤계와 이제 약간 반윤계랄까요? 그래서 친윤계와 이제 그 더 레스트 오브 them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결집한 상황인데 네. 보면 친윤계는 권성동 의원처럼 이제 친이계도 있고 네. 그리고 저 정진석 의원처럼 또 친박계도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반친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또 바른정당계 쪽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격이 이제 붉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이제 문제가 이제 결국은 징계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친윤계가 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 지금까지 친윤계가 이렇게 모여서 친목 활동이나 아니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들레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계속 제동을 걸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친윤계의 어떤 그 볼륨업을 항상 저지하려고 했던 이준석 대표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친윤계 내에서 이제 리더십 특히 네. 이제 경쟁이 더욱 이제 아마 또 확고하게 벌어질 것이고 친윤계가 일단 주도권을 쥔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누가 확고한 리더가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이제 떠오르는 인물들이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정진석 의원 등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새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축출되고 나면은 아마 또 다른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을 옹립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잡힐 거고요. 그래서 친윤계에서 아무래도 이런 그 당권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확고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바른정당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시민 전 의원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대표 그때 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미 탈락을 했고 이제 대표격인 이제 인물들이 조금씩 물러나면서 아무래도 힘이 좀 많이 빠질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친윤계의 어떤 그런 그 확장이 아무래도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연기 결정 이 소식보다는 사실 이 뉴스가 더 눈을 많이 끌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악수 패싱한 이 영상 때문에 아주 네. 네티즌들이 많이 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최고위원 계속 갈등과 충돌을 계속하고 있네요. 저도 그 영상 한 10번 넘게 봤거든요. 어떤 예. 상황인가 좀 보려고. 근데 손이 이렇게 뭔가 마주칠 듯 이렇게 밀어내는 그냥 듯 밀어냈어요. 약간 이렇게 예,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앞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원래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을 둘러싸고 원래 언쟁을 벌인 바가 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이 악수 패싱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배 최고위원이 악수를 청했는데 이 대표가 이걸 받지 않고 그러니까 밀치듯이 그냥 지나쳤고 배 최고위원이 다시 이 대표에게로 돌아와서 어깨를 탁 친 장면이 공개가 된 겁니다. 공개 회의 뒤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혁신위원 추천 지연을 두고도 두 사람 간 발언이 이어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내 갈등이 좀 공개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두고도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배 최고위원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불리하다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좀 상당히 좀 속이 좁은 모습을 보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서로 정쟁을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악수, 뭐 스킨십 굉장히 네. 가장 이제 열심히 하는 게 바로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들은 정말 선거 유세 때 악수 한 번에 한 표가 돌아온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최대한 악수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과 정말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교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뭐 거기서 이제 바로 아무리 싫어도 악수는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악수 패싱한 거는 대표로서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표로서는 당연히 뭐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일단은 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열하게 설전을 벌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아예 상대편에서 먼저 청했는데도 이제 거부하는 거는 사실 좀 대표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 최고위원도 좀 부적절한 좀 저는 스킨십했다 생각하는 게 이거 어깨를 탁 치면서 가는데 아유 밉상이 하면서 이게 그런 최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가볍게 이 상황을 보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를 보면서 지금 국민들 속이 탈 겁니다. 지금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상황이죠. 저희 다 고환율에 지금 정치가 어떻게든 빨리 좀 원구성이 돼가지고 해결해야 될 안이 지금 산적한데 근데 여당 내에서 이렇게 지금 권력 지형이 완전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그들은 이렇게 장난스럽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지금 빨리 결정을 올바르게 내려주기를 아마 기원을 할 텐데 기대를 할 텐데 그런데 뭐 저렇게 패싱하는 대표도 있고 그리고 패싱하는 대표한테 장난스럽게 또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최고위원의 모습이 그렇게 막 믿음직하게 보일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정치 특히 여당이라는 여당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책임을 지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을 텐데 그런 의미를 좀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두 분 다 진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0대 젊은 정치인이죠. 이준석 대표, 또 배현진 최고위원. 글쎄 이제 젊은 정치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툭탁거리는 모습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치안감 인사 2시간 만에 번복된 사건이 21일에 있었고요. 또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제군요. 예. 네. 치안감 28명 중에 7명의 보직이 2시간여 만에 바뀐 건데요. 경찰청이 처음에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명했다가 그 이후에는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 이렇게 해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 이러면서 책임을 경찰에게로 좀 돌렸는데요. 이게 정말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이제 이게 경찰 책임 아니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좀 그러니까 강하게 이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이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마치 언론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이렇게 국기문란. 발언을 했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경찰에서 일단은 해명을 내놓은 게 속 석연치는 않습니다. 관행이라 그랬거든요. 경찰에서는 원칙은 일단 네. 대통령이 재가를 받고 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리 내놓고 이제 대통령이 재가 난 내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그러면서 지금 불협화음이 나온 건데 일단은 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관행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과연 이제 왜 이 관행이 바로 이렇게 뒤집혔느냐? 그건 한번 뒤집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관행을 뒤집었는지 일부러 경찰에게 좀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경찰이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바뀌는 경우가 없었던 거를 그냥 예단해서 그냥 낸 거라면은 그럼 경찰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미 청와대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가 거쳐졌고 대통령의 재가는 사실 형식적인 형식 그냥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는 거였으면은 관행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이 지금 부분은 관행 문제가 아니라 네.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발표가 됐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제가 전에 네. 이게 발표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국기문란 얘기까지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원칙론에서는 경찰이 지금 뭐 유구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재가를 거쳐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관행이었기 때문에 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경찰 큰 소리를 못 치고 지금 뭐 경찰청장도 이번 기회에 네. 사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게 사실 지난 정부 때 이 검찰과 경찰이 대리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여당은 이제 민주당은 말고로 경찰의 힘을 살려줌으로써 검찰을 많이 좀 억누르려고 한 부분이 있었고 반면에 이번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경찰을 좀 억누르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길들이기 아니냐 그런 이런 지적이 나온 게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제 흐름 자체가 검찰과 경찰이 옛날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난 정부 때 이게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지난 정부의 여당이 이제 저 검찰의 아예 수사권을 박탈해 버리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 박탈로 가면서 이게 정쟁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게 결국 정쟁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런 고민이 있다기보다는 지금도 약간 신경전이 좀 있고 툭탁거리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정쟁을 떠나서 이제는 좀 국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어느 게 더 나은 것이냐 조정이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 길들이기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찰 입장과 그게 아니다. 경찰에서 잘못한 거다라는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입장이 너무 이렇게 정면으로 대립을 하는데 이 사안을 경찰 길들이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경찰의 책임론으로 봐야 할지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그 부분은 원칙은 이제 저는 앞으로 원칙이 맞는 거죠. 대통령이 네. 인사권자고 인사권에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걸 결국은 나는 이의가 있어서 다르게 제기하겠다 그랬고 실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사권자의 재가를 결국 받게 되어 있는데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행이니까 넘어갔다. 이거는 사실 용납될 수는 없는 네. 거죠. 경찰에게 책임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네. 저는 그 어쨌든 부분에 있어서 좀 윤 비밀의 제관이 대통령이 있죠. 국기문란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조사 또 해명 뭐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 지금 오늘 경제 지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중 1,300원 돌파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게 1,300원이 넘어선 게 지난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환율로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특히 또 수입업체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또 취재를 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네. 이 명동의 롯데 면세점하고 그리고 파주에 있는 이 알루미늄 창호업체를 다녀왔는데 알루미늄 창호업체가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루미늄이 원래 이제 러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수입되는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원자력값 많이 올랐죠. 네,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제 제재로 인해서 또 수출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다른 곳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올랐냐면 200% 올랐습니다. 200%요. 네, 200% 올랐다는 건 정말 3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 오르는 거는 이건 정말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건데 정말요, 네. 문제는 이게 보통 3년 계약으로 보통 공사들을 맺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창호화액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원가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납품가가 높아져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비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탄력적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겠다, 부도나겠다. 그래서 국가에 지금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 이제 아마 시범 운영은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래 시장 경제에 너무 옥죄는 것이다. 이래서 지금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좀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중소기업은 예. 심각한 상황이고 대기업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자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네.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이제 수입 업체들 타격이 심하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뭐 이송윤 기자가 취재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민 아나운서 이승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